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실상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칼럼의 3회 연재부터는 제목을 가상의 역사에서 실상의 역사로 바꾸고 우리가 뒷주머니에 넣고 꺼내보기 부끄러운 역사의 단편들을 눈앞에 펼쳐보고자 한다.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성립한 통감정치 이후 대한제국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모두 일본에 빼앗겨 사실상 국가로서의 존재가 소멸되었다. 1909년 안중근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군부 강병파를 중심으로 합병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조선을 신속히 합병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본 정부 안에서 일어났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보호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토는 한일합병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제 여론의 비난과 그에 따른 일본의 고립을 우려하였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으나 안중근 열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례는 결과적으로 한일합병을 최소한 수십 년 정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병 방침이 결정되자 일본은 그 정비 작업으로 1910년 6월 30일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인수한 뒤 7월 12일에는 병합 후일 한국 통치 방침을 마련해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어 새로 조선 통감이 된 테라우치가 이를 갖고 부임함으로써 본격적인 한일병합 공작을 전개하였다. 8월 16일 테라우치는 총리 대신 이완용과 농상공 대신 조중흥을 통감 관저에서 만나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논의하고 8월 18일 대한제국의 내각회의는 이 안건을 승인하였다. 8월 22일 순종 황제가 참석한 어전회의는 최종적으로 한일합병안을 승인, 이완용과 테라우치가 도장을 찍어 조인하였다. 이로써 한일합병이 성립되었다. 합병 조약의 조인 사실은 일주일간 비밀에 붙여졌다가 8월 29일 국내에 공포되었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조선은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 조약의 내용을 보면 주로 왕족과 그 처첩들을 합병 이후에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인들에게 제한적이나마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일본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약 100만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19년의 한일합병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조선왕조는 사실상 1905년에 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잠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가 조선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자 조선은 주로 러시아와 일본 세력의 각축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에 대항할 만한 국력을 갖추지 못한 일본은 만주와 조선반도의 이권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여러 차례 정치적인 협상을 벌여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 시기 일제는 조선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주력하게 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받은 전쟁 배상금을 활용하여 조선 전체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 광산, 산림, 어업, 시장 개설, 온천 등 갖가지 이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의 금 수출을 비롯해 주요 무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무렵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에 대해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을 체결,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등 만주를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는 미묘하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긴장 속에서 1903년 4월 러시아군이 만주의 마적과 함께 조만 국경을 넘어서 용안포를 강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은 즉각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했는데
이때 러시아는 일본에게 조선 반도를 북위 3구 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선을 굳이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러시아의 분할 제의를 이런 치하에 거절하고 말았는데, 이는 불과 7년 전 일본이 먼저 제의한 분할을 러시아가 차갑게 거절했던 것과 비교할 때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1896년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즉위식에 일본 전권 대사로 참석한 야마가타는 러시아 측의 조선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완공을 앞두고 있던 러시아는 장차 조선을 통째로 점령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분할 제의를 거절했다. 불과 7년 만에 러시아 측에서 수모를 감수하면서 38도선으로부터 한 발 물러선 3구도선을 먼저 제의한 것을 보면 당시 일본 제국의 국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졌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조선반도의 분할 협상이 무의로 돌아가자 일본과 러시아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1904년 2월 6일 3구도선 문제와 만주 문제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은 결국 국교를 단절하였고, 이틀 뒤 요동반도의 군사 요충지인 여순에서 첫 번째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새벽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 한성으로 입성하였고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양국은 전쟁 상태에 돌아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